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재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가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사람은 이 중국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 같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느 쪽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서로 다투거나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대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 바이든 행정부 출범했을 때 한미동맹이 어떨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트럼프가 만약 재선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개인은 좀 분리돼서 봐야 됩니다. 개인적인 선호와 정책이 어떤 영향을 가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트럼프가 만약 재선이 됐다면 당연히 미국 우선주의 구호가 지속됐을 겁니다. 또 중국 때리기도 계속됐을 것이고요. 또 인도태평양 전략도 더욱 강화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차단하고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남중국해 군사활동도 강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실적으로 조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 적에는 관대하고 동맹은 압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동맹국에 대해서는 방위 분담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푸틴이나 또 김정은, 심지어 시진핑한테도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돼서 우리 동맹국들,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방국들의 어떤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에 대해서도 방위 분담 요구를 지속했을 것이고, 그리고 돌출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발언, 행동이 아마 이 우방국 간의 동맹 및 연합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 분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그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강경한 대책을 많이 강구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허장성세에 그친 점이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강력한 정책을 표방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성과로 연결되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덕에 우리 한국은 일비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가장 큰 관심사에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진정한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으면 회담을 안 하겠다면서 결렬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회담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면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 시간에 계속 핵무기를 생산했겠죠. 미사일도 계속 방치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제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 대신에 북한을 자기 편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중국 편 가는 것보다 미국 편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굳이 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과 동맹 비슷한 관계를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남북한의 등거리 외교 같은 것도 표방할 수가 있고, 또는 말로는 남한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도발하면 사실 강력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경고하면서 군사적 대응 등 유효한 조치는 저는 강구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돌출적인 상황에서 한국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뭐 비밀리에 김정은과의 사적 거래 가능성도 저는 배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사실 우리 상식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인 경우도 많지만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을 받으면 이제 자신 나름대로의 정책을 이제 채택할 텐데요.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그 기본 방향은 저는 anything but Trump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계승하고 나서는 클린턴 대통령과 정반대 방향을 가겠다 할 때 쓴 것이 바로 ABC, anything but Clinton이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치는 데 상당한 노력을 또 직접적인 노력을 단기적인 노력을 기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America First Policy로 사실은 미국이 세계 주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상당히 상실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날 기후협약 탈퇴한 것을 번복해서 다시 재가입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와도 협조할 것이고 또 이란 핵 합의도 바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상생을 강조할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보수층에서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동맹 네트워크는 계속 중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더 다른 부분이고 우리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핵 폐기가 확실해야만 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보수층이 바라는 바하고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쌍방간 존중을 강화할 것이고 한미 양국 간의 그 협의를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조금 외인구단적인 그런 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36년간 상원 의원을 했고 8년 동안 부통령을 하면서 워싱턴식의 이 관행, 제도,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워싱턴식의 나름대로 입증된 그런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채택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북핵 대응에서 트럼프 변수를 제거한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북한에게 트럼프는 좀 손쉬운 상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번이나 친서를 보냈다는데 그 친서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남의 아첨에 약한 것은 조금은 이제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폐기한다. 그리고는 사실은 전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채 핵무기 증강을 계속했습니다. 그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기만에 속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맹과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것이고 특히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한다면서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말로는 강화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조치는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강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도발 시에 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불안하고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판을 한번 흔들고자 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의를 한번 시험하고자 도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김정은은 과연 도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조치를 보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계산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큰 나라고 또 다수의 인사들이 모여서 토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큰 방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기본은 저는 국익 외교라고 봅니다. 자기 국익에 맞으면 그 관계는 증진할 것이고 자기 국익에 맞지 않으면 그 관계는 증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 충실하되 방법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미중 대결은 기본적으로 완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과연 협조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바이든이 바라는 대로 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속 상승의 관계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중국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역시 바이든은 대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동맹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들이 협조하면 당연히 유연한 모습으로 가겠죠. 그러나 유럽이나 나토나 한국의 동맹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압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핵 합의도 그렇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굳이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또 북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바이든과 그 조건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면 문제 안 될 게 없지요. 그러나 북한이 그렇지 않다면 바이든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급한 대화도 어렵고 군사적 옵션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 제재 위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당연히 협조적인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한국이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균형 외교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을 임명하려고 그러고 있고 방위군담에 계속 인색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와 있는 동안에 한미동맹 관계가 크게 강화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초기에는 anything but Trump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실수 이것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국익 외교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미 동맹 관계가 어느 쪽으로 발전되느냐 하는 것은 미국보다는 우리한테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큰 나라고 많은 동맹 및 우방국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작은 우방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큰 방향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동맹국이 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자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유, 공정, 정의의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그냥 안보나 경제 동맹이 아니라 가치 동맹이라는 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무엇보다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치 중심의 한미동맹 인식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 간의 집안 일에 있어서 신뢰를 증진하고 특히 북한 또 북핵 관련해서는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당국자가 적극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위군담 문제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미국에 취임식 이전에 방위분담 문제를 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보장해서 북한이 한미 양국을 이간시킬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또 동일 민족으로서 저와 같이 처참한 인권 상태에 사는 동일한 민족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인 그런 어떤 불편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창을 하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미국이 북핵이나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북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자주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별로 이행하지 않을 겁니다. 바이든의 눈치를 보면서 기존 정책을 계속하고자 하겠죠. 사실은 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데는 강요 인선, 청문회 이런 거를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 정부보다는 저는 국민들의 태도가 저는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우선 전통적인 미국, 정상적 한미 동맹으로의 복귀를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을 바라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풀툴 털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동맹 강화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성급한 반미 은행이나 또 지나친 미국 의존 자세, 이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인사들의 트럼프 신격화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진실이랄까 신의 부분에서는 말이죠.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미련을 지나치게 갖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든 또는 다음 정부든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매우 바란다는 여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닌 북한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현 정부나 좌파 인사들은 계속 미국이 변화하면 남북관계 또는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변화해서 핵무기 포기의 결정을 내려야만 됩니다. 따라서 미국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더욱 따뜻한 그런 온정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sk not what the US can do for South Korea.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마십시오. Ask what South Korea can do for South Korea. 우리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물으십시오. 가장 흔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